흐름을 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알리는 내용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파이,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교환소 거래처. 많은 프로젝트들이 같은 방식으로 탈피를 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성장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아닌 전부에 가까운 아이템이 사실 무법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무법이니 탈세도 없고 위법도 없습니다. 현행법에 저촉이 없는 수준으로 위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위법도 아닙니다. 법이 없으니까요. 법이 없으면 대부분의 행동이 자유롭습니다. 법 저촉이 없는 밈코인을 보십시오. 어떤 방식의 명분도 그것을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다단계나 유사수신 행위도 아닙니다. 누군가 보유를 하면 그것을 말할 자유가 있으니까요.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범죄입니다. 밈코인의 발행자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맹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누군가 만들었지만 또 운영을 하지만 아무도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밈코인이 사라지거나 개발자가 흔적을 지우고 서버를 폐기하고 사라지는 일이 생기거나 거래 기록을 지우는 일이 생깁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서버를 폐기하거나 거래 기록을 지우거나 서버를 폐기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더 쉬운 일은 무엇일까요? 해킹을 당해서 복구가 어려워서 프로젝트를 끝낸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가능성도 있고 처음부터 그런 단체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걸리는 일이 없으니까요. 더해서 개발자가 없으면 더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무리도 쉽고 개발자가 있어도 바지 사장이거나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니 게임 오버입니다.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코인의 개발에는 최소 장비 가격이 300억입니다. 지금은 500억가량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개발 장비가 300억이니 주식시장처럼 자금을 주식으로 발행해서 받듯 사람들에게 코인을 주고 자금을 얻어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개발을 합니까? 그런 인력이 있는 팀이 거의 없습니다. 10개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디파이 프로젝트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개발이라고 항변을 해도 많은 참여자들이 범죄자로 전락을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법이 생기면 많은 레버리지 거래가 범죄로 전락을 할 상황도 생깁니다. 주가 조작과도 같은 상황까지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디파이 프로젝트가 성행을 하는 이유입니다. 더해서 밈코인은 법에 걸리는 일이 1도 없는 수준입니다. 제로에 가까운 위, 법성을 가지고 있는 유희입니다. 밈코인으로 돈이 돌아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프로젝트 이전 또는 파기. 이것도 가장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해킹 피해로 종료를 하는 방식과 기존의 프로젝트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거래 기록에 이전을 하는 방식은 대부분 한 번 하거나 이름을 바꾸어서 기존의 데이터를 모두 폐기하는 방식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거래 내용을 저장하면서 보관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많은 프로젝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관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거래 내역이 모두 사라지고 비자금 같은 조성이 끝난 상품을 폐기하고 다른 이름으로 새로 만들면 완전 범죄의 성립입니다. 이런 방식은 대부분 그 사회에서 저명한 사람들이나 단체가 그런 일을 합니다. 소급 금지나 유추 해석 금지도 있지만 이름에 먹칠을 하기 싫으니 돈은 탐나고 명성은 지키고 싶고 그러니 그런 일을 벌이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연스럽게 퇴장을 하느냐 아니면 퇴장을 시키느냐. 퇴장을 당하면 많은 투자자의 피해가 생깁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대부분 관련 법이 생기기 이전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알아서 정리를 하고 도망을 가는 일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알아서 구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 정리를 하겠지만 피해자가 많은 일입니다. 퇴장을 시키면 사람들이 미리 정보를 접하기에 등락이 많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옥석이 갈리는 시기입니다. 알아서 정리를 하는 시기이니 버티거나 정리를 하거나 법에 걸리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일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거래소들은 이미 현재 챕터를 나누고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문제가 심각할 가능성이 높은 가상화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수준입니다.
기존에 있는 아이템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아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시기를 9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을 보실까요? 한국은 관련 법 논의도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충분합니다. 과세 문제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도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레버리지 방식이 다릅니다. 전무한 수준이고 또한 가상화폐 움직임도 청산도. 왜 가상화폐가 한국만 다르게 움직였을까요? 코인 대여가 있고 그것의 청산은 가격입니다. 일시적인 하락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법과 차이가 무엇인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같은 수준의 법은 표류하며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이고 쓸모없는 입법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와 그제 설명한 내용의 연장으로 직관적으로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박스권 움직임이 생기면 위에서 아래로 바로 내려오면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1만원에서 9,900원이 되면 다시 1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입니다. 계속 그런 시도를 하다가 뒤로 갔다가 올리면서 넘어가는 구조와 시도를 하다가 하락을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락이 맞다, 상승이 맞다, 하락 추세다, 상승 추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주로 보이는 구조가 이파입니다. 2번이 가장 많은 시도입니다. 상승을 2번 하거나 하락을 2번 하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쉽죠? 지금 상황을 길게 가져가면 이렇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하락의 대비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락이 아니라 옆으로 움직이는 횡보가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상승입니다. 이유는 다음 시기에 오는 입법으로 코인 생성이 어렵고 발행된 코인들이 각자 도생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거래소도 내부 정리를 하고 코인들이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생성은 어렵고 정리를 당하기에 나쁘다는 생각을 하시지만 결국은 나머지는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폭등에 가깝습니다. 시장의 참여자로 남거나 버려지거나 차이입니다. 하지만 입법 실패로 하락으로 간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코인들이 계속 생성되고 밈코인이나 세력들의 가상화폐가 계속 자금을 돌리면서 시장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을 했던 내용을 보시면 2번의 하락에서 상승으로의 박스권 탈출이 생기고 넘어가는 움직임이 생기면 한 번만 내렸다가 숏을 털고 갑니다. 그런데 넘어가는데 실패를 하면 뉴스에서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간다는 분석입니다. 자신들이 합의를 보고 가져가는 애들만 데리고 가고 날파리 일반 개인들은 타고 있건 말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개미 털기가 아니라 세력들 견제입니다. 부지불식간에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력들이 타고 있으면 뉴스로 다 털고 갑니다. 하락이든 상승이든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예상을 했던 내용에서 보시면 하락과 상승이 있습니다. 이유는 상승은 미국이 가려는 방향입니다. 하락도 자금이 움직이는 방향이니 나쁜 움직임이 아닙니다. 올랐다 내렸다가 하면서 가는 도로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을 선택하려면 선택은 하나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반대로 급하게 가면서 다크코인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3년 후에 생길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법이 생기면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 기다려보시죠. 그런 시기입니다. 다시 10만 유로인 1억 7천만 원이 넘을지 보시죠. 그런 시기입니다.